미국 서부의 거친 최전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와 전설, 그리고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가득한 이 땅에서 발견되지 않은 보물부터 전문가를 당황하게 만든 악명 높은 무법자들의 이야기까지, 이 미스터리들은 보물 사냥꾼, 역사학자, 연구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세대를 넘어 모험가와 학자들의 마음을 도전해온 놀라운 서부의 수수께끼를 탐험해보세요. 첫 번째, 샌사바 광산의 비밀. 텍사스에 있는 전설적인 잃어버린 은광, 샌사바 광산을 찾는 것은 서부의 가장 매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11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스페인 선교사와 식민지 개척자들이 샌사바강 근처에서 풍부한 광맥을 발견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물의 위치는 잊혀졌고, 이 이야기는 보물 사냥꾼과 역사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이 미스터리가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탐험과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광산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보장이 없는 보물 사냥에 인생을 바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있나요? 오늘날에도 샌사바 광산의 위치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광산에 대한 전설은 아파치의 습격, 스페인 식민지 개척, 숨겨진 지도에 대한 이야기와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탐색에 추가적인 흥미와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광산이 단일 위치에 국한되지 않고 스페인과 원주민 공동체에 의해 작은 주머니로 채굴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거친 텍사스 풍경의 복잡한 동굴과 틈새 속에 숨겨져 있을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샌사바 광산의 매력은 단순한 부의 약속을 넘어섭니다. 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깊은 역사적, 문화적 퍼즐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엘머 맥커디의 시체에 이상한 여정. 엘머 맥커디라는 무법자는 2011년에 총격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믿기 힘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맥커디는 당시 일반적인 방법인 비소로 보존되었습니다. 가족이 없던 그는 장례 감독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고, 그의 잘 보존된 시체는 특이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단돈 5센트로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은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괴한 매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맥커디는 기괴한 유물로서 손에서 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는 카니발 사이드쇼와 밀라 박물관의 일부가 되었고, 영화의 소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 새로운 소유자가 그의 기괴한 여정에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추가했습니다. 이상하게도 1976년, 65년 후에 이 미스터리가 밝혀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놀이공원에서 $600만 남자 에피소드를 촬영하던 중 제작진은 밀랍 인형으로 생각했던 것에 팔을 우연히 부러뜨렸습니다. 그들은 충격적으로 그것이 실제 인간의 시체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은 바로 엘머 맥커디의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오락의 어두운 면에 속해 있었던 맥커디는 결국 오클라호마 주 거슬리의 서밋 뷰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무도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기괴한 이야기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여러분을 위해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세 번째, 데스밸리의 고대 유해. 이 이야기는 1911해에 러브락 동굴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일부는 거대한 존재의 흔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명의 광부가 일하는 중 우연히 고대 유해의 대량 수집을 발견했으며, 일부는 8피트에 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발견은 한때 이 지역을 돌아다녔던 붉은 머리의 거대한 종족에 대한 소문을 촉발시켰고, 지역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지역의 파이유트 부족은 이러한 전설과 기이하게 일치하는 구술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테카라는 붉은 머리의 거대한 존재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은 특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한때
그들의 조상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전합니다. 수년간의 투쟁 끝에 파이유트 부족은 결국 마지막 거인을 러브락 동굴에 가두게 되었고 그 지역을 봉인하는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대 유물과 불에 탄 흔적이 동굴에서 발견되고 있어 이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하고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매혹적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 연구는 실제 거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른바 과장된 고대 유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흩어진 유해에 대한 오해의 결과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독특한 붉은 머리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인 색소 변화의 결과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러브락 동굴의 미스터리는 전설, 고고학, 추측이론이 혼합된 매력적인 퍼즐로 남아있습니다. 러브락 동굴의 미스터리가 고대 거인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안 아주 다른 시대의 전설이 모험가들을 서부 전역에 숨겨진 보물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달튼갱에 숨겨진 보물. 달튼갱은 서부와 관련된 가장 악명 높은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레이트, 밥, 에밋 달튼 형제와 다른 갱원들은 1990년대 초반에 은행과 기차를 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은 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튼갱에 숨겨진 보물 전설은 그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며 법의 눈을 피해야 했던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를 비밀 장소에 묻어두고 나중에 다시 찾으려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불행히도 달튼 형제들의 계획은 1992년에 코피빌, 캔자스에서의 실패한 은행 강도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몇몇 갱원이 생명을 잃었고 에밋 달튼은 기적적으로 생존하여 나중에 어느 정도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보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이론을 촉발한 $100만 질문입니다. 일부는 그것이 캔자스나 오클라호마의 거친 언덕에 묻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은 강도 사건 현장 근처에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점은 갱이 남긴 지도나 단서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에밋 달튼은 감옥에서 복역한 후 조용한 삶을 살았지만 보물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간 것일까요? 수년 동안 금속 탐지기를 들고 전설적인 무법자의 불을 찾아 나선 보물 사냥꾼들이 시골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튼갱과 관련된 실질적인 보물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은 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대가 지날수록 커진 전설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달튼갱에 숨겨진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매력은 단순한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종종 선택사항이었던 시절과 대담한 무법자들이 서부를 지배하던 시절과의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다섯 번째, 사막의 잃어버린 배의 이야기는 16세기 또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페인 갈레온이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캘리포니아의 콜로라도 사막 모래 속에 묻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전설에 따르면 이 갈레온은 진주 보물을 싣고 있었고 캘리포니아만에서 격렬한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지진이나 홍수가 풍경을 완전히 변화시켜 배를 사막 한가운데 갇히게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은 말라버렸고 배는 이동하는 모래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수많은 탐험가와 보물 사냥꾼들이 이수색이 된 미스터리로 이끌려 사막으로 나섰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배의 일부인 나무 기둥이나 선체가 사막 바닥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처럼 배는 다시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가혹한 사막에 삼켜졌습니다. 과연 이것은 환상일까요? 아니면 사막 아래에 숨겨진 배가 정말 존재할까요? 회의론자들은 극심한 열기와 건조한 조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나무 구조물을 파괴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문과 목격에도 불구하고 갈레온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잃어버린 배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허풍인지 아니면 잊혀진 역사의 한 조각이 사막 아래 묻혀있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6번째, 캐년 디아블로 기차 강도 사건. 1989년 3월, 북부 애리조나의 캐년 디아블로에서 발생한 사건은 서부에서 가장 흥미롭고 복잡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4명의 마스크를 쓴 개인이 대서양 및 태평양 철도의 기차를 강탈하며 오늘날 기준으로 4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빼앗았습니다. 수백 마일에 걸친 추적 끝에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차 강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한 애리조나의 새로운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는 대신 그들은 놀랍게도 25년에서 30년 사이에 비교적 관대한 형량을 받았습니다. 법률 시스템 안에 이 결과에 기여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게 해준 보이지 않는 법적 뉘앙스가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 사건을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것은 다른 측면입니다. 도난당한 자산 중 일부는 회수되었지만 상당 부분은 수년 동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카우보이가 이 지역을 지나가던 중 오래된 낡은 안장을 발견하고 그 안에 일부 잃어버린 자산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보물이 있는 걸까요? 도난당한 재산의 얼마가 여전히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러한 미해결 요소들은 이 악명 높은 기차 강도 사건에 대한 논쟁과 호기심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7번째, 에타 플레이스는 누구인가? 에타 플레이스는 악명 높은 선댄스 키드의 수수께끼 같은 동반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 많은 신비로 가득 차 있어 100년이 넘은 지금도 역사학자와 전문가들은 그녀의 삶과 운명에 대한 많은 질문에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에타 플레이스에 대한 묘사는 그녀를 아름답고 세련된 여성으로 묘사하지만 외모를 넘어 그녀의 출신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서부에서 가장 악명 높은 두 무법자 선댄스 키드와 부치 캐시디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타는 선댄스와의 로맨스를 맺었고 그들의 범죄 행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악명 높은 남미 탈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댄스와 캐시디가 볼리비아에서 사망한 후 에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와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녀가 사회에 다시 섞여 조용하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다른 이들은 그녀가 남미에 남아 범죄에 계속 관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전문가들은 머리를 극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리비아에서의 극적인 순간 이후 에타 플레이스에 대한 확인된 기록은 없으며 우리는 질문이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녀가 여전히 역사 속먼지에 묻힌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궁금해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타의 실종 뒤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8번째, 부치 캐시디와 선댄스 키드의 실종. 부치 캐시디와 선댄스 키드는 서부 역사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두 이름입니다. 이 악명 높은 무법자 듀오는 대담한 강도 행위뿐만 아니라 역사학자와 열성 팬들을 여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신비로운 실종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2009년 볼리비아에서의 총격전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대안적인 이론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부치와 선댄스가 그 운명의 사건을 피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신분으로 비밀스럽게 살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왜 10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원래 와일드 번치갱의 일원으로 악명을 떨쳤으며 은행과 기차를 정교하게 강탈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강도는 대담했고 탈출은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험한 삶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진정한 미스터리입니다. 볼리비아 당국은 부치와 선댄스로 여겨지는 두 강도를 무력화했다고 보고했지만 문제는 그 시체들이 확실한 신원 확인 없이 매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호한 결론은 추측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부치가 미국으로 돌아와 유타에서 조용히 살다가 30년대에 사망했을까요? 일부 보고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선댄스는 고향인 펜실바니아로 돌아가 범죄 생활을 접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적인 결말은 보고된 목격과 세대를 통해 전해진 이야기들로 더욱 부풀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추측에도 불구하고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볼리비아에서 생을 마감했든 조용한 삶을 살았든 그들의 실종에 관한 미스터리는 서부에서 가장 지속적인 퍼즐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9번째, 수수께끼의 슈퍼스티션 산맥. 애리조나의 슈퍼스티션 산맥은 신비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잃어버린 더치맨의 금광과 위험한 전설이 수많은 보물 사냥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피닉스 동쪽에 위치한 이 거친 봉우리들은 오랫동안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순한 고대 신념 이상의 것이 있는 걸까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독일 이민자 야곱 월츠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16세기 중반에 슈퍼스티션 깊은 곳에 숨겨진 금광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모험가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 이 산으로 나섰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보물을 찾으려는 많은 탐험가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광산이 신비로운 힘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것일까요? 수십 년 동안 실종, 갑작스러운 손실, 이상하고 거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이 강력한 경고의 전설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야기의 일부 버전에서는 아파치 주술사가 이 땅에 강력한 징조를 남겼다고 전하며 금을 찾기 위해 이 땅을 방해하는 자는 불행을 맞이할 것이라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기술 발전과 수많은 탐험에도 불구하고 광산의 위치는 결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계속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대의 보물 사냥꾼, 고고학자, 연구자들은 고급 도구를 가지고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많은 이들이 실종되거나 기이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 전설이 이러한 설명되지 않은 사건들과 연관이 있을까요? 일부는 전설이 단순히 자연의 위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지역은 험준한 지형, 위험한 야생동물, 극단적인 날씨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기이한 보고를 지적합니다. 이상한 생물체, 설명할 수 없는 손실, 심지어 다른 차원으로 가는 포털에 대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숨겨진 보물과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의 스릴을 추구하는 탐험가들을 끌어들입니다. 보물 사냥꾼들이 슈퍼스티션 산맥에서 금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처럼 호기심 많은 관찰자들은 마르파의 사막 하늘에서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당황해 있습니다. 10번째, 마르파의 유령 불빛. 마르파의 불빛은 서부의 가장 상징적이고 지속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100년이 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텍사스 마르파 근처에 위치한 이상한 빛의 구체들은 친나티산 근처의 광활한 사막에서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무엇이며 과학자들이 이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록된 목격은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젊은 목장주 로버트 앨리슨이 이 지역에서 소를 몰던 중 불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주민 전설은 이와 유사한 불빛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나타났다고 전합니다. 수년 동안 수천 명의 지역 주민, 방문객, 여행자들이 이 불빛을 목격하며 이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관광 명소로 변모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불빛은 일반적으로 지평선 바로 위에 떠있는 빛나는 구체로 묘사됩니다. 빨간색, 흰색, 주황색일 수 있으며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정지해 있기도 하고 다른 때는 빠르게 움직이며 분리되거나 합쳐지거나 깜빡입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이러한 불빛이 모든 종류의 날씨에서 관찰되며 맑은 밤에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이한 현상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일부는 이 불빛이 먼 자동차 헤드라이트, 캠프파이어, 심지어 늪가스의 대기 반사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100년 이상 동안 사람들이 목격한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텍사스 대학교 댈러스 캠퍼스의 연구팀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급 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하여 일부 목격이 인근 고속도로의 먼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자동차가 존재하기 전의 목격이나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 보고된 사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회의론자들은 미국 67번 도로의 근접성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목격이 자동차 불빛의 반사로 잘못 인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민들과 믿는 이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불빛이 인간이 만든 어떤 출처도 재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며 즉시 사라져 흔적이 없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더욱 특별한 설명이 있을까요? 일부는 이 불빛이 초자연적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불빛이 예개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러한 이론들은 불빛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입니다. 수많은 연구와 무수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마르파의 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호기심 많은 관객들을 끌어들이며 과학을 초월하고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자연의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보고 다른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힘을 암시한다고 믿습니다. 11번째, 샌페드로 산의 미라, 와이오밍의 거친 풍경에서 2934년에 미스터리가 발생했습니다. 두 명의 광부가 샌페드로 산에서 겨우 14인치 크기의 작은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페드로라고 불리는 이 미라는 광범위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비범한 발견일까요? 아니면 더 일반적이지만 오해된 것일까요? 페드로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그의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성인으로서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쇼쇼니 부족의 원주민 전설에서 작은 사람들로 알려진 니메리갈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작고도 사나운 존재들이 이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초기 검사, 특히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실시된 엑스레이 검사는 이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페드로는 완전한 치아 세트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의 위에는 고형 음식의 잔여물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페드로가 성인, 아마도 65세의 남자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설명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더 깊이 탐구하자 보다 합리적인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해리 샤피로 박사와 이후 와이오밍 대학교의 조지길 박사가 추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페드로가 아마도 출생에 실패한 유아에 보존된 유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 질환인 무두증, 에넌세펄리으로 보였습니다. 페드로는 성인처럼 보이는 특징을 보였지만 그의 작은 크기와 두개골의 차이는 이 질환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페드로는 1950년대에 사라졌습니다. 팔렸던 것일까요? 도난당했거나 단순히 잘못 놓였던 것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유물이 없어서 현대적인 검사를 할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2번째, 1978년 로즈웰 사건. 197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뉴멕시코 로즈웰 근처에서 발생한 이상하고 복잡한 사건은 지역 주민들과 역사학자들을 여전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덜 알려진 미스터리는 1947년에 유명한 로즈웰 UFO 사건에 가려져 있지만 존 마틴이라는 가축업자의 기이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운명은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존 마틴은 오늘날에도 설명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상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시체는 비정상적인 징후를 보였고 이는 뭔가 초자연적인 것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UFO가 뜨거운 주제가 되기 훨씬 전에 외계인과의 조우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불행한 상황이 악명 높은 무법자들과의 충돌이나
불행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진짜 도전은 그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의 부족입니다. 이 기이한 사건이 발생한 지 145년이 넘었지만 그 증거의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이는 지역 전설에 연료를 추가했으며 일부는 이야기에 초자연적인 반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로즈웰 사막에서 존 마틴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날 과학이 이 지속적인 서부의 수수께끼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13번째, 블라이드 인타글리오스의 이상한 실종. 블라이드 인타글리오스는 캘리포니아 블라이드 근처의 사막 바닥에 새겨진 거대한 지오글리프 시리즈로 미국 서부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1932년 콜로라도 사막을 비행하던 조종사가 발견한 이 형상들은 풍경을 가로지르며 일부는 171피트에 달합니다. 이들이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 규모와 위치입니다. 총 6개의 주요 형상이 있으며 그중 3개는 인간 형태를 닮았고 나머지는 뱀과 4발 달린 생물체를 묘사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지오글리프가 450년에서 2000년 사이의 모하비 또는 케추안과 같은 원주민 부족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지만 그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이 신앙 의식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며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이나 창조 이야기를 회상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 원주민 전설에 따르면 인간 형태의 형상은 생명의 창조자인 마스타무오를 나타내고 동물 형태는 창조 신화와 관련된 하타쿨리아를 상징한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이 지오글리프의 가장 퍼플렉싱한 측면 중 하나는 공중에서 가장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예술작품을 만들었지만 지상에서 쉽게 볼 수 없었다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부는 신들이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제안하며 다른 이들은 외계 방문객을 위한 이정표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궁금해합니다. 이론은 계속 늘어나지만 왜 만들어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블라이드 인타글리오스는 캘리포니아 역사 기념물의 일부로 보존되고 있지만 시간은 그들에게 가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용 차량이 이 사이트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이 고대 형상들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크기와 신비는 과학자들을 매료시키며 더 많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고대 사막 조각들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서부의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4번째, 레드고스트의 미해결 미스터리. 1980년대 후반, 애리조나의 정착민들은 누구도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거대하고 비정상적인 생물체를 목격했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유랑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물체는 도망친 낙타로 묘사되었지만 놀라운 점은 그 등에 무엇인가가 묶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생물체와의 첫 번째 조우는 1983년에 기록되었습니다. 한 지역 여성이 불행한 사건을 겪었고 그 사건은 큰 발자국과 붉은 털을 남겼습니다. 이는 정착민들 사이에 우려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것을 넘어선 것일까요? 다음 10년 동안 이 생물체는 여러 번 더 목격되었고 각 조우는 미스터리에 대한 흥미를 더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커져갔고 결국 한 목장이 이 생물체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발견되었을까요? 15번째, 신비로운 아담스 캐스팅. 160년이 넘는 동안 뉴멕시코의 거친 황야 깊숙이 묻힌 전설적인 금광 아담스 캐스팅의 미스터리는 보물 사냥꾼과 모험가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1950년대 중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아담스라는 탐광자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가 묘사한 풍부한 금광을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운이 그들을 따르는 듯했지만 불행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원주민 그룹과의 폭력적인 충돌과 주요 지형의 상실로 인해 광산의 정확한 위치는 잊혀졌습니다. 아담스는 수년 동안 그의 발자취를 되찾으려 했지만 아무리 많은 시도를 해도 광산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라지지 않는 미스터리로 변모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중한 보물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었던 걸까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모험가들이 아담스가 제공한 땅에 대한 모호한 설명을 따라 아담스 캐스팅을 찾기 위해 생명을 걸고 탐험했습니다. 그러나 뉴멕시코의 험준한 지형과 신뢰할 수 있는 단서의 부족으로 인해 수색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광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적절한 사람이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기술 발전으로 외딴 지역 탐험이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스 캐스팅은 발견되지 않았고 서부의 가장 매혹적이고 위험한 부의 탐구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잃어버린 이 광산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호기심 많은 탐험가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